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월 4일 최고위원회에 올까봐 국민의힘이 아예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태영호가 최고위원이 맞는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올까봐 못 오게 최고위원회를 취소해버렸다. 자, 이 말은 태영호가 이제 여권 핵심으로부터 배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태영호가 그 이전에 4.3 발언, 5.18 발언 등으로 이제 까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했는데 느닷없이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태영호 부분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녹취록이 터지고 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불경죄가 적용되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태영호가 최근 녹취록 공개와 관련이 있다고 여권 핵심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영호가 서울시 강남구 의원 5명으로부터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해만도 1,850만 원을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터져놓은 이 이유가 불순한 의도로 태영호와 이진복 간의 녹취록이 터져 나갔다. 즉 이렇게 한간에 해석이 되고 있고, 이진복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천과 관련해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태영호도 자기를 죽이려고 누군가 녹취록을 터뜨렸다 했는데 여권 핵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터진 시점도 녹취록 직후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태영호가 완전 괘씸죄에 걸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 내용이 뭔가 하면 태영호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다음 날인 3월 9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진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도중 이진복이한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진복이 태영호에게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과 한일 관계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를 쥐었을 때는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공천과 연관지은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부인하면서도 태영호에 대해서 여권 핵심의 기류가 매우 강경해지고 태영호도 눈치를 채었다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태영호를 배제시키려고 지금 최고위원회도 못 참석하도록 취소해버렸습니다. 자, 태영호가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남에서 지금 탈북자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갔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 욕구가 너무 강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층의 시그널을 맞추면서 앞장서서 떠드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남한 실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 북한에야 높은 분의 가치에 그냥 맹종해서 앞에 서서 전위대 역할을 하면 야당이 없고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져 주지만, 남한에는 그런 남이 말하기를 꺼리는 일을 말하게 은근히 내세우고 부추겨 놓고 말한 다음에 문제가 되면 나 몰라 하는데, 태영호가 아마 남한 실정을 모르고 총대 메고 막 말을 했다가 전부 모른 척하고 이제 징계까지 나오는데 열이 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녹취록이 까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괘씸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인간이 됐다는. 옛날에 뭐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누구하고 통화했다라고 말했다가 그 길로 이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의혹부터 태영호 사무실의 인턴, 이 보좌진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태영호가 나만의 실정을 많이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때 한국의 최고 부자, 2021년만 해도 주식 가치로 15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한국의 최고 부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자, 잠깐 이선으로 정권이 바뀔 때 물러났다 또 다시 왔지요. 그럼 정권이 바뀔 때 좀 겁을 냈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다시 온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식이 반토막 이하가 나서 자산 가치가 8조로 줄어들었지만,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한국 최고 부자 3위 서정진 씨가요, 지금 혼외에 2딸이 있다고. 법원이요, 20대와 10대 2딸,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고 2딸에 대해서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딸 맞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 2딸의 친모인 A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2 자녀를 낳았는데 2012년부터 관계가 끝장나면서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정진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서 회장을 매달 4번 만나달라고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냈고, 서정진 측은 288억의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고 자녀를 돌보려 했지만 사실혼 관계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A씨를 공갈 명예훼손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어요. 자, 돈이 많아지니까 발생한 겁니다. 자, 대우의 이 세일즈맨 출신으로 제약회사 차려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그 제약회사의 실질적인 효과는 뭔지 모르겠는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게 됐는가는 주가가 뛴 것 말고는 그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서정진이가 2딸의 친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10년이 넘도록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지속해서 이미 288억을 받아갔고, 이 중에 143억은 명백히 갈취당했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강남서가 지금 조사에 들어갔어요. 2001년 7월경에 여자를 만나서 2딸을 낳았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원래 재벌 회장쯤 되려 하면 숨겨둔 자녀와 내연녀, 이것도 필수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한국적 풍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만 많았나 했더니만 남들이 또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했네요. 자, 서정진이는 아들 2이가 있는데 이제 2딸이 강제적으로 추가됐어요. 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금 계열사 변동 내역에도 내연녀 A씨가 소유한 서린홀딩스라는 의류 도매업체, 서원 D&D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돼서 셀트리온 계열사가 7개에서 9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 총수가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래 됐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측은 공정위 기준으로는 계열사지만은 셀트리온과 두 회사는 지분이나 투자 등 재무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임창정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기가 SG정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피해자라고 하지만은 지금 여론은 가면 갈수록 너 동업자지 피해자 아니지 않느냐고 되고 있어요. 지방에서 열린 한 이 음악 행사에 초청 가수 목록에서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임창정의 행사 주최 측은 임창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출연진을 변경하게 되었다. 행사 관람객 중 투자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출연자 안전도 고려했다. 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임창정이가 당분간 TV에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제는 임창정이가 나덕현 대표와 일본의 골프장도 같이 다녀왔다.
캘리포니아의 골프장을 나드겐이가 인수한다 할 때도 임창정이가 갔다 왔는데 이것 말고 한 차례 더 일본의 골프장에도 임창정이가 골프 예능 출연 및 기획을 위해 나드겐이하고 같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정이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골프 예능 참석자이자 기획자를 동시에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드겐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골프 예능이요. 현재 2회차까지 촬영도 마쳤다는 거예요. 임창정이는 출연료 해당 1,000만 원까지 받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임창정이가 투자자들을 불러가지고 단합하는 모임에서 나드겐이를 너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XX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발언을 하고 나드겐이한테 돈을 맡기는 게 종교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참석자들이 할렐루야 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자기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나드겐이한테 매각하고 50억을 받고 그중에 30억을 다시 나드겐이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나드겐이가 솔빈가 하는 데 와서 그림 5천만 원 사주면서 그것도 다 투자하라고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드겐이가 유명 연예인들이 투자자 확보에 도움이 되니까 연예인들을 투자시키려고 그들을 기획사를 지분을 산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연예인 그림까지도 사주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임창정이는 쥐하고 부인하고 신분증까지 줘가며 대리 투자를 했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2배 가까운 30억 투자해서 58억이 남았고 그때는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폭락 사태가 터지고 임창정이가 관계됐다고 제보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서 나와가지고 원금은 다 까먹고 60억 빚까지 졌다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임창정이가 고생 많이 해서 연예인 로드 매니저 출신으로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과 실력도 있었겠지만은 올라간 다음에 자신이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 해도 쓰고 남을 건데 저렇게 돈벌이에 매진하면서 자기 회사의 노래 저작권까지도 팔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이상민이가 임창정이하고 연예 프로에 나와서 지금 네가 내 같은 길을 다시 가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말도 했다잖아요. 나드겐이는 김익렬이 때문에 당했다. 김익렬이가 아니었으면 이 사태가 안 터지고 돈 계속 벌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억지로 끌어올린 거는 그게 거품이니까 억지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끌어올려서 적당히 서로 짜고 팔면서 돈을 남기고 그리고 폭락할 때는 일반 성실한 투자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것끼리 뭐가 어긋나고 그리고 키움증권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 붙었는지 나드겐이 주장이죠. 어쨌건 팔아서 자기는 덕을 보고 저들은 당했고 그래서 폭락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웃기는 게 이 김익래라는 사람이 키움증권의 회장이에요. 키움증권이라는 게 한국에 한 2, 3등 가는 증권회사지 않습니까? 증권사 오너가 주식 가지고 장난쳐서 돈을 벌었다면 이건 증권회사 자체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드겐이하고 지금 김익래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져 있는데 김익래가 주가 폭락 이틀 전에 자기 주식을 팔아서 605억 원어치를 매도했고 그래서 폭락을 미리 안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둘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임창정이까지 포함해서 보내야 된다. 오늘 어린이날 등장한 이런 사람들처럼 인생을 허황되게 살지 말아야 된다.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are